안녕하세요, 여러분. 대규모 언어 모델, 그러니까 LLM, 정말 대단하잖아요? 근데 얘네가 가끔 없는 말을 막 지어내기도 하고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는 전혀 모른다는 그런 명확한 한계가 있죠. 네, 바로 그게 환각 현상이라고 부르는 문제고요. 또 최신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도 큰 단점이죠. 왜냐하면 아무리 똑똑한 AI라고 해도 결국 자기가 공부한, 그러니까 학습한 데이터 안에 딱 갇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고 나온 기술이 있습니다. 바로 RAG, 검색 증강 생성이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 LLM한테 최신 정보가 담긴 오픈북을 딱 쥐어주는 거예요. 그러면서 자, 이거 보고 참고해서 대답해봐. 이렇게 시키는 거죠. 정말 영리한 방법 아닌가요? 자,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, 이 RAG 기술의 성능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비법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먼저 RAG에 숨어있는 병목이 뭔지 알아보고 그걸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,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전문가팀 같은 모엠피시 프레임워크라는 걸 살펴볼 거예요.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. 마지막엔 이게 AI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같이 짚어보죠. 자,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볼까요? 이 RAG가 딱 보기엔 되게 완벽해 보이잖아요. 근데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성능을 제대로 못 내게 발목을 꽉 잡는 숨겨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. 그게 바로 청킹, 우리말로 하면 텍스트 분할 문제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RAG가 아무리 기가 막힌 정보를 찾아와도 LLM이 이걸 딱 보고 이해하기 좋게 잘라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. 비유하자면 엄청 덕에 훌륭한 요리책을 막 아무렇게나 중간에 찢어서 주는 거랑 똑같죠. 바로 이 텍스트를 나누는 과정, 이 청킹이 RAG 시스템 전체의 성능을 좌우하는 그야말로 숨겨진 병목 지점이었던 겁니다. 그동안 써왔던 방식들은 한계가 좀 명확했어요. 왼쪽에 있는 규칙 기반 분할을 보면 이건 그냥 가위로 글자 수 맞춰서 뚝뚝 자르는 거라 문맥이 완전히 무시되기 일쑤였고요. 오른쪽에 있는 의미 기반 분할은 이거보단 좀 낮긴 한데 돋보기로 단어 하나하나만 보는 식이라서요. 예를 들어 배터리는 좋은데 하다가 디자인은 별로다. 이렇게 내용이 확 바뀌는 미묘한 흐름의 변화는 그냥 놓쳐버리기 쉬웠던 거죠. 자,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? 보통 그렇죠.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잴 수 있어야 하잖아요. 바로 여기서 이 연구의 첫 번째 혁신이 등장합니다. 텍스트 분할이 얼마나 잘 됐는지 그 품질 자체를 평가하는 아주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낸 겁니다.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척도가 딱 두 가지인데요. 첫째는 경계 명확성, BC라고 부를게요. 이건 텍스트 덩어리, 그러니까 청크라는 상자들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상자랑 상자 사이의 구분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는 거고요. 둘째는 청크 응집성, CS인데 이건 각 상자 안에 얼마나 한 가지 주제의 물건들만 잘 담겨 있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. 근데 이 경계 명확성을 재는 방식이 진짜 재밌어요. 언어 모델이 다음 내용을 얼마나 예측하기 어려워하는지, 그러니까 모델이 얼마나 놀라는지 그 정도로 이용하는 건데요. 생각해보세요. 한참 A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완전 다른 B 얘기로 넘어가면 모델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지? 하고 깜짝 놀라겠죠? 네, 바로 그겁니다. 이 놀람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두 청크 사이의 경계가 아주 명확하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. 되게 직관적이지 않나요? 자, 다음으로 청크 응집성은요. 말 그대로 각 청크가 얼마나 한 가지 주제에 딱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. 이걸 어떻게 측정하냐면 청크 안에 있는 문장들의 관계를 지도로 그려본다고 상상해 보세요. 주제가 하나로 딱 모여 있으면 지도가 아주 단순하겠죠? 근데 막 여러 주제가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 지도가 엄청 복잡해질 거고요. 이 복잡한 정도를 구조적 엔트로피라는 값으로 계상해내는 겁니다. 자,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. 좋은 텍스트 분할이라는 건 뭐냐? 청크와 청크 사이의 경계는 아주 명확해서 BC 점수는 1에 가깝게 높아야 하고요. 반대로 각 청크 안의 내용은 한 가지 주제로 똘똘 뭉쳐 있어서 CS 점수는 0에 가깝게 낮아야 한다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목표인 거죠. 자, 이제 뭘 해야 할까요? 품질을 잴 수 있는 이런 멋진 자가 생겼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훨씬 더 좋은 텍스트 분할기를 만들 수 있겠죠? 네, 맞습니다. 이게 바로 이 논문의 두 번째 핵심, MOAC,
믹스처 오브 청커스 프레임워크입니다. 이 모치는요, 마치 잘 짜인 전문가 팀처럼 움직여요. 먼저 1단계에서 라우터라는 AI 관리자가 딱 들어온 텍스트를 보고 이 텍스트는 이 정도 크기로 나누는 게 제일 좋겠군 하고 예측을 합니다. 그러면 2단계에서 그 크기에 딱 맞는 전문가, 메타 청커한테 일을 넘기는 거죠. 전문가가 작업을 마치면 마지막 3단계에서 복구 알고리즘이 와서 결과를 한번 싹 다듬어서 정확도를 확 높여주는 이런 구조입니다. 근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하나 나와요. 이 메타 청크라는 전문가가요, 텍스트 덩어리 전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. 그 대신에 각 청크의 시작이랑 끝부분만 딱 알려주는 일종의 패턴이나 레시피 같은 걸 생성하는 거죠. 그러니까 만들어야 할 텍스트 양이 확 줄어들잖아요. 덕분에 엄청나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정말 똑똑하죠? 자, 이론은 이렇게 멋진데 과연 이 똑똑한 프레임워크가 실제로는 얼마나 대단한 효과를 보여줬을까요? 이제부터 그 결과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. 결과를 보면 와, 진짜 놀랍습니다. 무조건 큰 게 좋은 건 아니다. 똑똑한 게 짱이다 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거든요. 이 차트 한번 보세요. 고작 15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이 작은 모크 모델이 무려 72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거대 모델이랑 거의 맞먹는 성능을 냈습니다. 이건 뭐 모델 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너무나 명확한 증거죠. 성능도 성능인데 효율성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큰 모델을 직접 쓰는 것보다 최대 14배나 더 빨랐다고 합니다. 당연히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요.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한번 이렇게 똑똑하게 잘 나눠두면 그 결과는 계속 재사용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똑똑한 초기 투자가 나중에 엄청난 이득으로 돌아오는 거죠.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. 기억나시죠?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새로운 품질 지표요. BC는 높고 CS는 낮아야 좋다고 했잖아요. 실제로 이렇게 점수가 좋은 분할 방식일수록 최종 RAG 시스템의 성능도 더 좋아지는 아주 뚜렷한 상관관계에 나타났습니다.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든 이 자가 진짜 쓸모 있다는 게 완벽하게 증명된 셈이죠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단순히 텍스트 나누는 기술 하나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어떤 더 큰 그림을 보여주는지 그 의미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. 오늘 내용의 핵심을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첫째, 더 크게가 아니라 더 똑똑하게, 무조건 큰 모델에 의존하기보다 특정 작업에 맞게 최적화된 시스템이 훨씬 나을 수 있다는 걸 봤고요. 둘째, 모듈식 최적화의 힘입니다. 복잡한 문제를 잘게 쪼개서 각 부분을 최적화하는 방식이 AI에서도 아주 효과적이라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AI가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규칙 자체를 만들어내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이번 연구는 텍스트를 잘 나누기 위한 규칙을 AI가 스스로 만들게 했잖아요. 이렇게 정보 자체를 다루는 걸 넘어서 정보를 처리하는 규칙이나 패턴을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를 좀 더 확장해보면 어떨까요? 어쩌면 우리가 매일같이 쏟아주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될 때 이 규칙을 만드는 AI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길을 찾아주는 나침반이 되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정보가부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기술이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.